류재복 대기자의 정명석 목사 재판 참관기 제2편. 항소심 4차 재판, 재판부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231호 법정 앞에서 90분간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간경제 황성익 국장과 JMS 속속 말씀 조현호 강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조현호 강사는 필자가 운영 중인 정경시사포커스TV 유튜브에 방송된 정명석 목사 방역 내용을 즉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필자에 대한 홍보도 했다. 시간이 되어 필자는 방청객 번호표 12번을 받고 입정 좌정을 했다. 지난 5월 30일 정명석 목사 성범죄 사건 항소심 3차 재판 참관 후 4차 항소심 재판으로 두 번째 참관이었다. 이날은 정명석 목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총 6명으로 지난번 재판보다 1명이 더 많았다. 10시 정각 재판부 3명의 판사가 입정, 좌정 후 김병식 재판장은 6명의 변호사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피고인 정명석 목사는 황윤상 변호사 옆에 앉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인 김병식 부장판사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속개된 2심 공판 4차에서 먼저 지난 3차 공판 진행 과정의 전모를 다시 한번 피고인, 검찰, 변호인단에 알려주고 바로 4차 공판에 대한 속행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신청한 녹취 파일 감정인들을 불러 감정을 하려고 했지만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메이플의 녹취 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 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즉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메이플의 녹취 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원본이 없어 감정이 어렵다는 이 녹취 파일은 메이플이 정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와 정 목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인데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감정인을 불러 감정을 해보자고 한 것이었고 검찰 측은 연속성은 모르겠다. 배경음은 없다고 주장을 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원본이 없으면 증거 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감정이든 사감정이든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검찰 탄핵을 위한 것으로 제3자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에 피고인은 짜집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에 다른 감정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 단 중 한 명은 끝까지 감정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감정, 즉 공감정을 포기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또 해당 파일에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음 기기 등 동일한 파일이다. 원본은 없다. 이는 감정인도 알 수 없다고 맞서자 재판부는 감정 채택을 취소한다며 감정 불가를 결정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감 중인 대전 교도소에 여성들 사진이 전달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교도소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이 왔다고 말했고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이전의 증거조사와 금일의 증거조사 그리고 CD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변호인단도 6.24일자로 검찰이 낸 의견서는 탄핵 증거로 채택한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 쌍방은 증거 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연성전 안에서의 피해 현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영상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한 것이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 얼굴이 나온다고 제재를 했지만 재판장은 계속 재생 공개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보라고 재판 참여주사에게 말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거 의견을 묻자 검찰 측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하고 일부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하여는 취소를 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 측이 낸 이 영상 자료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론 자료로 쓰겠다고 했고 피고 측이 낸 일부 영상 자료 및 기타 자료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재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녹음 파일에 대하여 변호인단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재판장은 내용고지 증거로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방송에서 낸 증거 내용, 즉 나는 신이다를 믿지 않는 것은 재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자, 재판장은 이 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할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하고 양력,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변호인단에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 측이 제시한 사감정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계속하여 나는 신이다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에 검찰 측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기에 비공개로 하자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 방청객들은 약 10분간 퇴장을 했다가 재입장을 했다. 방청객의 재입장 후 영상은 잠시 계속되다가 종료가 되고, 검찰 측은 항거불능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메시아, 재림 예수 등을 피해자가 깨닫게 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면서 분량의 증인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열람을 시켰다. 이에 변호인단은 현재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12년 전의 옛날 조서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을 탄핵하는 증인으로 어증인을 신청했고, 검찰 측은 포렌식 부분으로 국과수 감정인 B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JTBC에서 97분짜리가 왜 48분짜리로 방송이 되고, 또 다른 9분짜리 등 내용이 조작된 의혹의 영상이 왜 1심에서 유죄 증거가 됐는지 JTBC 측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하자, 재판장은 우심 판사와 잠시 수기를 하더니 사실 확인을 조회할 테니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이를 보더라도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역력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검찰 마이너스 변호인단 쌍방이 주장한 메이플 증인 신청에는 재판부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메이플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재판부는 메이플과 관련된 건양병원 등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3개의 사실조회를 모두 채택 여부를 살피기로 하고, 오는 7월 25일 위에서 쌍방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그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면서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25일 10시에 속개가 되는데, 이날 증인신문을 종료하고 결심을 하겠다는 재판부 입장이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이 종결이 될지 속개가 될지는 그날 7월 25일에 알 수 있게 된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한편 필자는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에 참관한 여자 교인 4명과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은 정명석 목사는 어떤 분이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였다. 이에 세계 기독교복음선 교회 입교 15년이 됐다는 서울에서 왔다는 28세의 어느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제가 죽고 싶도록 어려울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희망을 가졌으며 특히 월명동에 가서 힘을 얻었다면서 목사님은 완전 무죄로 나오시고 목사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법정에 와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서 왔다는 입교 14년 차의 28세인 B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쟁터에서도 적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살리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추어주는 자상스럽고 훌륭한 분으로 목사님은 반드시 나오신다. 1999년도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된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입교 6년 차인 안산에서 왔다는 27세의 신은 목사님은 저에게 왜 인생을 사는지, 꿈과 희망,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살고 싶게 해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목사님은 100% 무죄다. 나오신다.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교 14년 차인 28세로 평택에서 왔다는 D는 목사님은 사춘기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섬기시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시는 오직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순수하고 비범하신 분으로 전쟁에도 참여하신 국가유공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 국가다. DNA 증거가 없다. 적합한 증거도 없다. 절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김지선은 섭리 역사를 빼앗기 위해 목사님을 괴롭혔다. 목사님은 그를 믿었지만 그는 목사님을 배신했다고 말했다.